안녕하십니까? 우익, 우파, 보수를 응원하는 깡패 시사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북한은 정상적인 나라일까요? 아니면 비정상적인 나라일까요? 여러분은 전자나 후자 어느 쪽을 생각하십니까? 저는 3대 세습 체계를 포함하여 극사회주의의 표본을 보여주는 나라로서 당연히 비정상적인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국방부도 북한의 작금 사태를 보며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보고서를 살펴보면 최근 북한을 불량 국가로 규정했으며 러시아, 중국과 동일하게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로 봐도 무방하다는 것인데요. 미국의 이 같은 불량 국가 지명으로 인해 북한은 참지 못할 모멸감을 느꼈던 것일까요? 북한 외무성은 북한의 언론 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미국의 이 같은 규정은 자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며 사실상 대결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겉으로는 북한 김정은을 감싸는 듯 보이지만 실질적인 미국 정치가에서는 북한을 압박하는데 여념이 없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아기를 달래듯이 어르고 달래고를 반복하는 것 같은데요. 북한은 미국에게 선비핵화가 아닌 새로운 해결책을 찾지 않는다면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강력한 입장을 드러낸 지 며칠 되지 않아 미국은 조롱이나 하듯 이런 북한을 불량 국가로 명명한 것인데요. 지금 북한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북한 외무성은 6.12 조미 공동성명의 정신을 전면 부정하고 힘으로 우리를 굴복시켜 보려는 의도를 명백히 드러냈다면서 미국은 지금 대북 제재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다며 우리의 대응 조치도 그만큼 거세질 것이라고 필사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이런 발버둥에 코웃음을 치고 있지는 않을까요?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6.12 공동성명을 계속해서 들먹거리고 있는데 북한은 대한민국과 한 남북 합의는 잘 이행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흡사 대한민국을 대하듯 미국을 상대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현재 대북 지원에 혈안이 되어 있는 바 미국은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북한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김정은을 감싸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가에서는 북한을 조롱하듯 압박하고 있는 현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적절한 시기에 북한 김정은과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자신과 김정은 두 사람은 모두 합의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협상을 하고 싶어하고 우리도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지금까지 김정은과의 대화가 꽤 순조롭게 이어져 왔다고 강조했는데요. 트럼프 정부가 출연하고 나서 최초에는 말싸움이 있었지만 북한과의 대화 이후에 오랫동안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나 핵실험 등 중대한 일을 감행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행동과 말을 살펴보면 북한 김정은을 그 누구보다 많이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대표 주자 두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전형적인 대북 강경파로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며 나머지 한 명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으로 두 명 다 여러분들에게는 익숙한 이름일 텐데요.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북한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선제타격이나 더욱 강한 대북 압박을 주장하는 인물이고 마이크 폼페이오는 조금 더 실무적으로 대화를 주장해왔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입장을 확연하게 드러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어떠한 제재 완화도 없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북한이 대북 제재 완화를 원한다면 핵무기를 포기하라는 미국의 입장은 명백하다면서 북한과 마주 앉아 진지한 대화를 할 또 다른 기회를 갖길 희망한다고 압박과 하해 전략을 번갈아 쓰고 있는데요. 북한이라면 무조건 도와야 한다는 누군가와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 해지는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히면서도 북한의 비핵화에 관한 방법에 대해서는 기꺼이 대화를 원한다며 북한이 그토록 오랫동안 써왔던 양면 전술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 건데요. 북한이 그동안 대한민국을 향해 써왔던 전략을 지금 그대로 당하면서 어떤 기분을 느끼고 있을까요?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북한 관리들과 수많은 대화를 해오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대한민국과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대화 국면에 있어 난제가 생길 수밖에 없음을 인지하고 있을 텐데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주요 참모직들은 핵 위기에 대한 솔루션, 평화적 해법을 찾기 위해 매일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북한 및 핵무기 확산 이슈에 집중해 왔다면서 중앙정보국 CIA 국장 시절 때부터 나는 정보 이슈에 대해 자주 트럼프 대통령에게 브리핑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북한을 향해 800만 달러 지원 및 식량 지원안에만 집중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는 참 대조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정부는 어떤 입장인 걸까요? 북한 인민들을 위한 식량 지원을 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북 식량 지원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이후 이뤄진다는 점과 재차 강경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현 시점에 꼭 필요한 일인가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걸 증명이라도 하듯 최근 북한 내에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를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겁니다. 이 38로스가 최근 북한의 행태에 대해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에 영변이라는 지역을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북한이 막다른 길목에 몰렸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북한이 가진 핵 능력의 핵심으로 평가되는 영변 핵시설 단지에서 우라늄 농축 공장의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고 38로스가 밝혔습니다. 38로스는 영변 핵시설 단지 활동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업용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우라늄 농축 단지에서 차량과 장비, 사람이 오가는 활동을 계속해서 포착됐음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요. 38로스는 위성사진에서 단지 서쪽에 있는 흰색 트레일러 차량 추정 물체의 등장에 특히 주목하고 있는데 2월 16일쯤 나타났다가 3월 27일 이후로는 보이지 않았으며 트레일러 인근에 있던 트럭도 3월 28일에 사라졌으며 5월 9일 비슷한 트레일러가 같은 자리에 등장했고 10여 명의 사람도 마당에 보였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트레일러는 5월 28일부터 다시 위성사진에 포착되지 않았고 트레일러와 원통 혹은 선정용 트레이너의 외형이 에카 질소 운반용 트레일러와 비슷해 보인다며 에카 질소는 우라늄 농축 과정에서 콜드트랩 가동에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38로스가 이같이 분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38로스는 만약 차량에 에카 질소가 들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저장 탱크에 리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차를 세운 것이고 이는 핵시설 단지가 가동 중이고 그러므로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고 있을 가능성이 클 수 있다며 새로운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정부도 영변 핵시설에 대해 입장을 나타낸 적이 있었습니다. 3월 29일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은 국회정보위원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영변 원자로는 지난해부터 가동이 중단됐고 재처리 시설 가동 징후는 없지만 우라늄 농축 시설을 정상 가동 중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우라늄 농축 시설을 정상 가동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김정은과의 대화에 매달렸다는 것인가요? 뒤에서 핵을 개발해도 추가적인 도발만 없었다면 그게 평화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엔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저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38로스의 이 같은 분석은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가질까요? 38로스는 위성사진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실제 농축 수준이나 현 시점의 총 생산량을 알아낼 확정적인 방법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북한의 대표적인 핵시설 영변 지역에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최근 북한에게 800만 달러 및 박원순 서울시장의 100만 달러 추가적인 식량 지원을 밝힌 문재인 정부와 뜻을 같이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인데요. 북한과 러시아 두 나라의 관계가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러시아 정부가 북한에 밀 4,000톤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북한 러시아 대사관은 러시아가 북한에 인도적으로 지원한 밀 2,895톤이 북한 남포항에 하역됐다고 밝히면서 관련 사진들을 게재했고 며칠 전에는 홍남항에 밀 1,100톤을 하역했다고 밝혔는데요. 북한 김정은이 최근 자신만만했던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걸까요? 지난 2월, 3월, 4월에도
차례 러시아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과 우방 국가에 가깝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러시아는 우리와 다르게 북한과 우방 국가에 가깝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텐데요. 북한의 무기도발, 시험에 가장 노출되어 있는 건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하며, 대한민국의 이런 인도적 대북 지원이 더 큰 재앙으로 되돌아올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누구의 목소리를 응원해야 할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